44번이네요. 단권 변압기를 초고압계통의 연계용으로 이용할 때 단권 변압기를 오토 트랜스포머라고 한다 그랬어요. 단권 변압기. 단권 변압기는 면접 때도 항상 꼭 물어봅니다. 단권이라고 하는 게 그죠? 단권이라고 하는데 그죠? 굉장히 중요해요. 1권선이라는 뜻이야. 단권 그죠? 그죠? 그 2권선이 있고요. 그죠? 자, 그런데 보시면 변압기는 권수로 구분을 하면 단권이 있고요. 2권선이 있고요. 3권선이 있습니다. 3권선 변압기는 배웠죠? YY 델타 해가지고 안정권선이 있었던 거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변압기 1차 측, 2차 측에 있는 변압기는 전부 2권선이에요. 그 다음에 단권이 있으니까 총 3종류가 된다 이거죠. 면접 때는 이걸 많이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봐서 답변을 하고 나면 단권 변압기가 어떤 특성이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단권 변압기는요, 아시다시피 1, 2차 권선을 어떻게 해요? 하나로 사용한다 그랬어요. 1, 2차 권선을 하나로 사용한다는 게 핵심이죠. 권선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 장점이 많죠? 동량하고 철량이 줄어드니까요. 동손, 철손이 주니까 손실이 적어지고요. 효율이 좋아져요. 두 번째는 뭐냐면 누설 리액턴스가 적다는 거죠. 누설 리액턴스가 적다는 것은 리액턴스가 적다. 그죠? 리액턴스가 적다는 결론은 뭐야? 전압 변동이 적고 안정도 면에서 굉장히 우수하죠. 그런데 누설 리액턴스가 적다는 건 한 가지 단점이 있다. 뭐야? 단락 시에 대전류가 흐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안 좋은 점이 하나 있죠? 1, 2차 간에 절연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적은 자기 용량으로도 큰 부하 용량에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보면 해당되지 않는 동량이 경감되고 절연 강조를 낮출 수 없죠. 그 다음에 전압 변동이 작다고 그랬고요. 부하 용량은 변압기의 고유 용량, 즉 뭐예요? 자기 용량보다 크다 그랬어요. 이것도 얘기되는 거죠.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었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기기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이에요. 기기에서도 나올 수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전력공학에서도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죠. 45번입니다. 다음은 뭘 결정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송전전압을 결정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송전전압을 결정하는 식을 알프레드 스틸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스틸의 실험식으로 우리가 해결했던 거죠. 송전전압은 5.5의 루트 0.6L 플러스 100분의 P로 한다. 단위는 KV입니다. 송전 거리는요, 킬로미터가 되고요. 송전 전력은 킬로와트가 돼요. 자, 경제적인 송전전압 얘기하는 거죠. 1번이 정답이에요. 스트레식 정도는 그죠? 가볍게 알아야 됩니다. 46번이에요. 송전선로의 송전 용량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송전 용량을 결정할 때 송전 용량을 계산하는 방법. 송전 용량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송전에서 보낼 수 있는 전력이에요. 전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송전 용량 결정하는 건 세 가지였죠. 고유부하법이 있고요. 용량, 계수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리액턴스법이 있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건 이 리액턴스법이라고 했죠. 근데 고유부하법은 뭐야? 송전 용량은 특성 임피던스분의 수전단 전압의 제곱이다. 루트 C분의 L의 VR의 제곱이다. 자, 복도체나 다도체를 써서 L이 줄고 C가 늘면 송전 용량은 그만큼 커진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송전 용량 계수법은요. 용량 계수에다가 송전 거리에다 VR의 제곱이에요. 얘는 단위가 메가와트, 얘는 킬로미터이기 때문에 단위가 킬로와트라 했어요. 송전 용량 계수는 보통 1호사급 이상은 전부 다 1200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물론 주어지겠지만요. 리액턴스법은요. 송전단 전압, 수전단 전압하고 걔들의 상차각을 갖고 계산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송수전단 전압의 상차각이었죠. 자, 첫 번째는요. 송수전단 전압의 상차각이 필요하다. 두 번째, 조산계 용량도 필요하겠죠. 효율도 필요할 거고요. 충전 전류는 충전 용량 구하는 거지 송전 용량과는 관계가 없어요. 정답 몇 번입니까? 4번이 됐던 문제입니다.
자, 47번입니다. 송전단에, 그죠? 154, 수전단에 134야. 상차각이 60도, 39.8일 때 전송전력은 몇 메가와트냐? VS, VR에 사인 델타. X가요, 39.8이야. 그냥 40으로 할게요, 저는. 얘는 154. 얘는 134예요. 곱하기 사인, 그죠? 사인 60도예요. 그렇죠? 사인 60도가 됩니다. 자,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2분의 루트 3. 그때 이제 계산기 있어야 된다는 사람 나오죠? 요거 하면요, 거의 한, 4 정도 된다고 보세요. 그죠? 4, 4, 16 해가지고 거의 이 정도 된다 그러면 그죠? 한 500 정도 나와요. 500에, 그죠? 계산했을 때, 500이 얼마야? 2분의 루트 3. 즉, 얼마야? 0.866. 500보다 좀 작겠구나. 정답 얼마야? 449로 한다 이거죠. 이 정도는 계산을 하시란 말이에요. 이 정도는, 그죠? 이걸 뭐 계산기가 있어야 돼요. 48번입니다. 송전단이 161이고요. 수전단 154. 상차각이 40도래요. 요거는 이제 사인 델타입니다. 그럼 계산을 해보면 얘의 경우에는요. 얘의 경우에는 좀 그죠? 문제가 조금 현실화되어 있지 않아요. 숫자를 맞추겠죠. 나중에 그죠? 45에다가요. 161 곱하기 154고요. 곱하기 사인 40도예요. 사인 40도니까요. 계산을 한다면 요거 뭐 거의 제가 4 정도 된다 했으니까 한 그죠? 한 600 정도 돼요. 600 정도 될 거고요. 600 될 거고 사인 40도는요. 사인 30도가 얼마예요? 2분의 1이고 0.59. 사인의 60도는요. 60도는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 0.866이었고 실제로 이 문제 나오면요. 근데 사인 45도는요. 0.707이에요. 그렇죠? 0.7 정도 되는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0.7을 하면 계산이, 그죠? 대략, 그죠? 계산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계산기가 쓸 수밖에 없는 게 사인 40도에 대한 정확한, 그죠?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한 0.6 정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0.7 보세요. 15도 상간에 전부 다, 그죠? 얘기가 되는데 요 사이에 들어간다면, 요 사이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한 0.6? 6 정도 잡으면 36? 정답은 3번 정도 되나? 이렇게 되는 거지만 실제로 이 문제는 문제를 그냥 하나 더 풀어보라는 뜻이지 손으로 계산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49번입니다. 직류송전 방식이 필요할 때 교류송전의 이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교류송전에 대한 거, 우리나라의 대부분 송전은요 교류송전이에요. 자꾸 직류송전만 공부하고 있어요. 교류송전의 기본을 교류로 송전하는 이유는 뭐야? 일단 변압이 쉽다는 거예요. 변압기를 통해서 승합이나 강압이 용이하다는 거죠. 승합 강압이 용이하다. 두 번째, 그죠? 두 번째 뭐예요? 계통을 일관되게 운영할 수 있다. 뭐예요? 계통이라는 건 뭐야? 발전도 교류로, 송전도 교류로, 배전도 교류로. 다 교류로 하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뭐야? 회전자계를 얻기 쉽다는 거예요. 회전자계를 얻기 쉬우니까 뭐예요? 값싼 유도전동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 뭐예요? 변압이 쉽다는 거예요. 정답은 2번이 됐던 그런 문제다 이거죠. 일단 교류송전의 핵심 뭐다? 변압이다라는 거죠. 50번입니다. 전력 원선도에서 구할 수 없는 거야. 전력 원선도에서 못 구하는 거죠. 우리는 전력 원선도를 할 때 유효전력, 무효전력을 해서 이 원의 형태에서 제어를 합니다. 요 점에서 만약에 제어를 한다 그러면 얘를 내려보면 유효전력, 무효전력이 되겠지만 무효분을 줄여서 가면 어때요? 유효분이 늘어나요. 반대로 무효분이 늘어나면요 유효분이 감소될 거란 말이죠. 요 원상에서 제어를 하겠다. 그러면 평상시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만 제어를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구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자, 구할 수 없는 게 뭐였어요? 사고값이라고 했어요. 사고값. 사고값으로 되는 게 대체적으로 두 가지가 뭐라 했어요, 내가? 과도안정, 극한전력, 과도 상태. 즉 뭐예요? 부하가 급변하거나 사고 났을 때. 이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보기로 또 줘줄 수 있는 게 뭐라 했어요? 코로나 손실 같은 거. 이런 거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4번이 됐던 그런 문제다. 51번입니다. 전력계통의 전압을 조정하는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자, 우리가 PF하고요, QV 컨트롤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PF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파수는요, 유효전력으로 제어하는 거고, QV는 뭐예요? 전압은 뭐예요? 무효전력으로 제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발전소에서의 발전기를 놓고 수용가로 이렇게 가면 유효전력, 즉 발전소에서 나오는 출력을 조정하는 거니까 주파수는 어디서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발전소에서밖에 안 된다 그랬는데 이 무효전력은요 어디서 돼요? 발전소에서는 뭐예요? AVR 같은 걸로 조정을 하고 변전소에 오면 변전소의 각종 그저 조상설비라든지 이 배전솔로에 오면 뭐야? 뭐 승합기, 유도전압 조정기, 그 다음에 뭐 주상변압기에서도 조정이 가능하죠? 탭을 조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배전용 변전소에서요, 그죠? 뭐예요? 그 온로드 탭 체인저, OLTC를 쓴다든지. SVR, 스태틱 볼테이지 레귤레이터를 쓴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전압은 전 계통에서 제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은 뭐예요? 계통의 무효전력, 전 계통의 무효전력을 조정함으로써 조정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전압이라는 거죠.